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니어 건강의 침묵의 적 고혈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병원에 갔는데 혈압이 높다는 얘기를 듣고 약을 처방받았지만 정확히 고혈압이 뭔지, 왜 위험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 방송 하나면 고혈압의 기본 개념부터 실생활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식생활, 운동법,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할 수 있는 혈압 관리 마사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혈압이 무엇인지부터 이해해 보겠습니다. 고혈압이란 무엇인가? 혈압은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혈액을 온몸으로 보낼 때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마치 호스에 물을 틀었을 때 호스 안쪽에 가해지는 압력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을 세게 틀면 호스의 압력이 높아지죠?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을 측정하면 두 가지 숫자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120에 80 이런 식으로 말이죠. 위의 숫자, 그러니까 120은 수축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심장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힘차게 내보낼 때의 압력입니다. 아래 숫자 80은 이완기 혈압입니다. 심장이 이완되어 쉬고 있을 때의 압력이죠. 그렇다면 정상 혈압은 얼마일까요? 정상 혈압은 120에 80 미만입니다. 만약 140에 90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메모하시죠. 정상 혈압 120과 80 미만, 고혈압 140과 90 이상. 꼭 기억해 두세요. 왜 시니어에게 치명적인가? 자, 이제 왜 고혈압이 시니어들에게 특히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혈관은 자연스럽게 탄력을 잃고 딱딱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가 딱딱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만으로도 혈압이 올라가기 쉬운데 여기에 고혈압까지 더해지면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혈압이 위험한 이유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뇌졸중 위험입니다. 높은 압력이 뇌혈관을 지속적으로 손상시킵니다. 그러다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면 뇌졸중이 발생하는 거죠. 뇌졸중은 생명을 위협하고 살아남더라도 반신마비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둘째, 심장병입니다. 높은 혈압 때문에 심장이 과도하게 일하게 됩니다. 무거운 짐을 계속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프듯이 심장도 지쳐서 결국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신장 손상입니다. 신장에는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가득합니다. 고혈압은 이 미세 혈관들을 망가뜨려서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하면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시력 저하입니다. 눈의 망막 혈관도 손상되어 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노년의 시력을 잃는다는 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점은 뭘까요? 바로 고혈압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뭔가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라도 가시는데 고혈압은 아무런 증상 없이 조용히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혈압 측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증상이 없어도 꼭 정기적으로 혈압을 재보셔야 합니다.
이것만이 고혈압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혈압을 낮추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시는데요. 약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 개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때로는 약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식생활입니다. 나트륨 줄이기 가장 중요한 첫걸음. 고혈압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식생활 수칙은 바로 나트륨을 줄이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이 대부분 짜기 때문이죠.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트륨을 줄일 수 있을까요? 실천 가능한 방법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물 음식을 조심하세요. 국, 찌개를 좋아하시죠? 하지만 국물에 나트륨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건더기는 드시되 국물은 절반만 드시거나 아예 남기세요. 처음엔 싱거워서 힘드시겠지만 2주만 지나면 적응됩니다. 둘째, 김치는 물에 살짝 헹구세요. 김치를 포기할 수는 없으시죠? 저도 압니다. 그렇다면 먹기 전에 물에 살짝 헹궈보세요. 이렇게 하면 나트륨을 30%나 줄일 수 있습니다. 맛은 거의 그대로인데 나트륨은 훨씬 적어집니다. 셋째, 가공식품을 피하세요. 라면, 햄, 소시지, 어묵 같은 가공식품은 나트륨 폭탄입니다. 특히 라면 하나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피하시고 정드시고 싶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제한하세요. 넷째, 천연 조미료를 활용하세요. 소금 대신 마늘, 생강, 양파, 고추, 허브로 맛을 내보세요. 처음엔 맛이 덜할 것 같지만 이런 재료들이 음식에 훨씬 풍부한 맛을 더해줍니다. 참고로 하루 나트륨 섭취 목표는 2000mg 이하입니다. 소금으로 치면 약 5g 티스푼 하나 정도입니다. 지금보다 반으로 줄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DASH 식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DASH는 다이어테리 어프로처즈 투 스타프 하이퍼텐션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고혈압을 멈추기 위한 식이요법이라는 뜻이죠. 미국에서 개발된 식단인데 혈압을 낮추는데 과학적으로 입증된 식단입니다. DASH 식단의 핵심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세요. 첫째,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5접시 이상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채소와 과일에는 칼륨이 많은데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걸 도와주거든요. 특히 추천하는 것들은 바나나, 시금치, 고구마, 토마토, 아보카도입니다. 바나나 하나면 아침 간식으로도 좋고 시금치 나물은 밥 반찬으로 훌륭하죠. 둘째, 통곡물을 선택하세요. 흰쌀밥 대신 현미, 잡곡밥을 드세요. 빵을 드신다면 통밀빵, 아침으로는 귀리를 드셔도 좋습니다. 통곡물은 혈압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저지방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고등어, 연어 같은 생선이 가장 좋습니다. 닭가슴살, 두부, 콩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반면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는 주 1회에서 2회 정도로 제한하세요.
넷째, 견과류를 한 줌 드세요. 아몬드, 호두가 좋습니다.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칼로리가 높으니 한 줌, 그러니까 손바닥에 살짝 올릴 정도만 드세요. 다섯째, 저지방 유제품을 드세요. 우유나 요구르트가 좋습니다. 칼슘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거든요. 단, 설탕이 많이 든 가공 요구르트는 피하시고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이제 이런 원칙들을 실제 식단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입니다. 잡곡밥 한 공기, 두부 된장국에 국물은 적게 드시고요. 시금치 나물, 구운 고등어 반 토막, 그리고 방울토마토 5개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점심 식사는요. 현미밥 한 공기, 닭가슴살 샐러드에 올리브오일 드레싱을 뿌리시고 브로콜리 볶음, 후식으로 바나나 1개 드시면 됩니다. 저녁 식사는 조금 가볍게 가시죠. 잡곡밥 반 공기만 드시고요. 연두부찌개 역시 국물은 적게, 구운 채소로 호박까지, 파프리카 등을 드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견과류를 한 줌 곁들이시면 완벽합니다. 간식으로는요. 무가당 요구르트나 사과 반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배가 고프지 않을까 걱정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통곡물과 채소가 포만감을 주고 단백질이 충분해서 오히려 건강하게 배부르실 겁니다. 반대로 꼭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5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라면, 인스턴트 식품. 둘째, 장아찌, 젓갈 같은 절임류. 셋째, 패스트푸드. 넷째, 과도한 알코올. 하루 한 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다섯째, 설탕이 많은 음료와 과자. 이 5가지만 피하셔도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식생활 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바꿔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 국물을 절반만 드신다든지, 내일부터는 현미밥을 드신다든지 말이죠.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고혈압의 기본 개념과 혈압을 낮추는 식생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혈압을 낮추는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운동하면 오히려 위험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십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운동은 약만큼이나 효과적인 혈압 관리법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수축기 혈압을 5에서 8 정도를. 이건 혈압약 한 알의 효과와 비슷합니다. 물론 안전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겠죠. 지금부터 시니어분들에게 적합한 운동법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에게 적합한 유산소 운동. 먼저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이란 숨을 쉬면서 오래 할 수 있는 운동을 말합니다. 첫 번째, 걷기입니다. 가장 좋은 운동. 시니어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단연 걷기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고 어디서든 할 수 있죠. 하지만 제대로 걸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걷기의 원칙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빈도입니다.
주 5일 이상 걸으세요. 가능하면 매일 걷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둘째, 시간입니다. 한 번에 30분에서 40분 정도 걸으시면 됩니다. 셋째, 강도입니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숨이 너무 차거나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걸으시면 안 됩니다. 넷째, 자세입니다.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걷고 발은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하세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처음부터 30분을 걷기 힘드시죠? 그럼 10분씩 시작하세요. 10분 걷고 쉬고 익숙해지면 15분, 20분 이렇게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후 30분 후에 걸으면 혈당 관리에도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산책 정말 좋습니다. 한 가지 더, 경사진 언덕보다는 평지를 걷는 게 무릎과 심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두 번째, 수중 걷기와 아쿠아로빅. 수영장에서 하는 운동도 아주 좋습니다. 물속에서 걷거나 가벼운 아쿠아로빅을 하시면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거의 없으면서도 운동 효과는 뛰어납니다. 물의 부력 덕분이죠. 주 3회 한 번에 30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물의 저항 때문에 근력도 함께 강화됩니다. 요즘은 많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시니어 대상 수중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자전거 타기. 자전거 타기도 관절에 무리가 적으면서 하체 근력을 키우는 좋은 운동입니다. 주 3회에서 4회 한 번에 20분에서 30분 정도 타시면 됩니다. 야외에서 타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실내 자전거, 즉 사이클링 머신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요즘은 가정용 실내 자전거도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네 번째, 스트레칭과 요가. 스트레칭과 요가는 유연성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여서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시면 좋고요. 중요한 건 호흡에 집중하면서 천천히 하는 겁니다. 절대 무리해서 동작을 따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의 몸 상태에 맞춰서 천천히 하세요.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력 운동도 꼭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혈압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회에서 3회는 근력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근력 운동이라니 헬스장 가서 역기를 들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습니다. 세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스쿼트입니다. 의자를 이용하세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입니다. 의자 앞에 서서 천천히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서세요. 이것만으로도 훌륭한 하체 근력 운동입니다. 10회씩 3세트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앉을 때 의자에 완전히 앉으셨다가 일어나시고 익숙해지면 의자에 살짝만 닿았다가 바로 일어서는 식으로 난이도를 높이시면 됩니다. 둘째, 벽 팔굽혀펴기입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하는 팔굽혀펴기는 시니어분들께 너무 힘들죠. 대신 벽을 이용하세요.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벽에 손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겁니다. 훨씬 쉽고 안전합니다. 10회씩 3세트 하세요. 셋째, 아령 들기입니다.
무거운 아령은 필요 없습니다. 0.5kg에서 1kg 정도면 충분합니다. 없으시면 생수병에 물을 채워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팔을 굽혔다 펴는 동작을 하세요. 10회씩 3세트면 됩니다. 근력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절대로 무거운 중량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운동할 때 숨을 참지 마세요. 숨을 참으면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힘을 쓸 때는 숨을 내쉬고 힘을 빼면서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어디든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운동의 효과는 좋지만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주의사항 6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혈압이 180에 110 이상일 때는 운동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둘째, 준비운동 5분, 정리운동 5분은 필수입니다.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거나 끝내면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셋째, 운동 중에 어지럽거나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앉아서 쉬세요. 넷째, 탈수를 조심하세요. 운동 전후로 물을 충분히 마시셔야 합니다. 다섯째, 더운 여름날이나 추운 겨울날에는 야외 운동보다 실내 운동을 권장합니다. 극단적인 날씨는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여섯째,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복용 후 운동 타이밍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운동 어렵지 않죠? 오늘부터 10분 걷기로 시작해보세요. 내일은 12분, 모레는 15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1시간 격렬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 5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기상 후 혈압 관리 루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중 언제 혈압이 가장 높을까요? 바로 아침입니다. 특히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기상 후 이 시간 동안이 가장 위험한 시간대입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도 이 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침 루틴이 정말 중요합니다. 올바른 기상 루틴으로 하루를 안전하게 시작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전체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침 기상 루틴 1단계 천천히 일어나기 1분. 여러분, 절대로 알람이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급상승하면서 심장과 뇌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기립성 저혈압도 있을 수 있어서 어지러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기상법은 이렇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첫째, 눈을 뜨고 누운 채로 30초간 심호흡을 하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둘째, 옆으로 돌아 누우세요. 10초 정도 옆으로 누워 계세요. 셋째,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서 침대 끝에 앉으세요. 넷째, 30초간 앉아 있으면서 몸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어지럽지 않은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요. 다섯째, 이제 천천히 일어서세요. 이 과정이 딱 1분입니다. 이 1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2단계)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1분. 일어나셨으면
제일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밤새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서 아침에는 혈액이 끈적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혈전이 생기기 쉽죠. 따뜻한 물 한 잔이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찬물이 아니라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어야 합니다. 찬물은 오히려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습니다. (3단계) 아침 혈전 마사지 5분에서 8분. 이제 본격적인 마사지 시간입니다. 혈점이란 우리 몸에서 기와 혈이 모이는 특별한 지점을 말합니다. 이 혈점들을 자극하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앉아서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두부 혈점 마사지입니다. 백회혈 머리 정수리에 있습니다. 위치를 찾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양쪽 귀 끝을 이어보세요. 가상의 선으로요. 그리고 코 중앙에서 뒤로 올라가는 선도 그어보세요. 이 두 선이 만나는 지점, 바로 머리 정수리가 백회혈입니다. 여기를 중지 손가락으로 30회 정도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시원하다고 느껴질 정도로만 하세요. 효과는요, 혈압을 안정시키고 두통을 완화시켜줍니다. 풍지혈 목 뒤에 있습니다. 뒷머리 아래, 목과 머리가 만나는 부분 양쪽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죠? 손을 뒤로 가져가서 만져보시면 느껴지실 겁니다. 바로 그곳이 풍지혈입니다.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30회 정도 지그시 누르면서 위로 밀어 올리듯이 마사지하세요. 이렇게 하면 뒷목의 긴장이 풀리고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뒷목이 뻐근하신 분들께 좋습니다. 다음은 손 혈점 마사지입니다. 합곡혈 손등에 있습니다.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 손등 쪽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죠? 바로 거기가 합곡혈입니다. 반대 손의 엄지로 3초 동안 꾹 누르고 1초 쉬고 다시 누르세요. 이렇게 20회 반복합니다. 양손 다 해주세요. 합곡혈은 전신 혈액 순환을 돕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만능 혈점입니다. 내관혈 손목 안쪽에 있습니다. 손목을 구부렸을 때 생기는 주름이 있죠? 그 주름에서 손가락 3개 너비만큼 아래로 내려오세요. 손목 안쪽 중앙 부분입니다. 여기를 엄지로 원을 그리면서 30회 정도 마사지하세요. 내관혈은 심장 기능을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도 효과적입니다. (4단계) 간단한 스트레칭 3분. 마사지를 마치셨으면 이제 간단한 스트레칭입니다. 목 스트레칭부터 시작합니다. 좌우로 천천히 기울이세요. 왼쪽으로 5초, 오른쪽으로 5초, 이렇게 3회 반복합니다. 그 다음 앞뒤로 천천히 숙이세요. 앞으로 5초, 뒤로 5초, 역시 3회 반복합니다. 절대 빠르게 하거나 무리하게 꺾지 마세요. 시원하다고 느껴질 정도로만 천천히 하세요. 어깨 스트레칭입니다. 어깨를 으쓱으쓱 10회 올렸다 내렸다 하세요. 그 다음 팔을 크게 돌립니다. 앞으로 5회, 뒤로 5회 천천히 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허리 스트레칭입니다. 서서 좌우로 상체를 기울입니다. 왼쪽으로 5초, 오른쪽으로 5초, 3회 반복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천천히 일어나기 1분, 물 마시기 1분, 혈점 마사지 5분에서 8분, 스트레칭 3분. 총 10분에서 13분 정도입니다. 이 간단한 루틴만으로도 아침 혈압을 안정시키고 하루를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억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방송 내용을 메모해 두시거나 순서를 적어서 침대 옆에 붙여두세요. 일주일만 하시면 자연스럽게 몸에 익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께도 알려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욱 중요합니다. 아침 루틴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좋은 시작이 좋은 하루를 만들고 좋은 하루가 모여서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내일 아침부터 꼭 실천해 보세요. 자, 이제 5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취침 전 혈압 관리 루틴입니다. 아침 루틴이 하루를 안전하게 시작하는 것이라면 저녁 루틴은 편안한 잠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밤에 잠을 잘 자야 야간 혈압이 안정됩니다. 그런데 많은 시니어분들이 불면증으로 고생하시죠. 오늘 알려드리는 저녁 루틴은 숙면을 도와 야간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취침 1시간 전 10분에서 15분 정도 투자하시면 됩니다. (1단계는) 족욕 10분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족욕입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온몸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게 단순히 기분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발을 담글 수 있는 대야나 족욕기, 그리고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이면 됩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발목까지 물에 담그세요. 발바닥만이 아니라 발목까지 담가야 효과가 좋습니다. 10분 정도 담그고 계시면 됩니다. 이때 좋아하시는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으시면 더 좋습니다. 선택사항으로 라벤더 오일을 2방울에서 3방울 정도 떨어뜨리시면 향기 치료 효과도 있습니다. 라벤더는 진정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왜 족욕이 혈압에 좋을까요? 따뜻한 물이 발의 말초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혈액이 더 잘 흐르고 그러면 혈압이 내려가는 거죠. 게다가 수면의 질도 향상됩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살짝 떨어질 때 잠이 잘 옵니다. 족욕으로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 체온 조절이 잘 되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됩니다. 하지 부종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다리가 붓는 분들 족욕 한번 해보세요. 효과를 바로 느끼실 겁니다. (2단계) 저녁 혈점 마사지 10분. 족욕을 마치셨으면 발을 잘 닦으시고 이제 본격적인 마사지 시간입니다. 저녁 마사지는 주로 발과 다리에 집중합니다. 하루 종일 우리 몸을 지탱한 발과 다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로션이나 오일을 조금 바르시면 마사지가 더 부드럽게 됩니다. 발 혈점 마사지부터 시작합니다. 용천혈 발바닥에 있습니다. 발바닥 앞쪽 3분의 1 지점 발가락을 오므렸을 때 가장 움푹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용천혈입니다. 앉아서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발바닥이 잘 보이겠죠? 양손 엄지손가락을 겹쳐서 용천열을 3초 동안 지그시 누르세요. 1초 쉬었다가 다시 누릅니다. 이렇게 각 발마다 30회씩 반복하세요. 용천열은 정말 중요한 혈점입니다. 혈압을 낮추고 불면증을 개선하며 신장 기능도 강화시켜줍니다. 특히 밤에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 용천열 마사지를 꼭 해보세요.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겁니다. 삼음교 발목 안쪽에 있습니다. 안쪽 복사뼈, 그러니까 발목 안쪽에 뼈가 튀어나온 부분 있죠? 거기서 손가락 4개 너비만큼 위로 올라가세요. 그곳이 삼음교입니다. 여기를 엄지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면서 30회 정도 마사지하세요. 삼음교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하지 부종을 완화시켜줍니다.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태충혈 발등에 있습니다.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 발등 쪽으로 올라가면 움푹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만져보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를 발끝 방향에서 발목 방향으로 쓸어 올리듯이 30회 마사지하세요. 태충혈은 간 기능을 개선하고 혈압을 조절해줍니다.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께도 좋습니다. 다음은 다리 마사지입니다. 이제 발에서 다리 전체로 올라갑니다. 첫 번째 동작입니다. 발목부터 무릎까지 양손으로 감싸듯이 쓸어 올리세요. 마치 짜내듯이 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어루만지듯이 올라가는 겁니다. 각 다리마다 10회씩 하세요. 이 동작은 정맥혈의 흐름을 도와줍니다. 중력 때문에 다리에 고여있던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걸 돕는 거죠. 두 번째 동작입니다. 종아리 뒤쪽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주무르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기분 좋을 정도로만 주물러 주세요. 각 다리마다 20회씩 합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혈액을 위로 올려보내거든요. 이 마사지가 그 기능을 도와줍니다. 세 번째 동작입니다. 무릎 뒤쪽 오금이라고 부르는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세요. 각 다리마다 10회씩입니다. 다리 마사지의 효과는 정말 많습니다. 하지 정맥류를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다리 부종을 완화시켜줍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계셨던 분들, 이 마사지만 잘해도 다리가 훨씬 가벼워지실 겁니다. (3단계) 복부 마사지 3분입니다. 다리 마사지를 마쳤으면 이제 침대나 바닥에 편하게 누우세요. 복부 마사지를 할 차례입니다. 누운 자세에서 양손을 겹쳐서 배꼽 위에 올려놓으세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크게 원을 그립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50회 반복하세요. 이때 호흡에 집중하세요. 손으로 배를 문지르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복부 마사지는 소화를 촉진합니다. 저녁 식사 후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께 좋습니다. 그리고 복부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로 배에도 긴장이 쌓여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킨다는 겁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몸이 이완되고 혈압이 안정되며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4단계 호흡 명상 5분. 마지막 단계입니다. 호흡 명상입니다. 복부 마사지를 마치고 그대로 누워 계세요. 편안한 자세로요. 이제부터 478 호흡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수면을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호흡법 중 하나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이제 숨을 7초 동안 참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것을 5회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7초 동안 숨을 참는 게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446으로 줄여서 하셔도 됩니다. 익숙해지면 점차 늘리세요. 이 호흡법이 왜 좋을까요?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 부교 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들고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내려가며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됩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 호흡법을 꼭 시도해 보세요. 약 없이도 잠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족욕 10분, 발과 다리 마사지 10분, 복부 마사지 3분, 호흡 명상 5분. 총 28분 정도지만 매일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날에는 족욕과 호흡 명상만 하셔도 좋습니다. 정 바쁘시면 호흡 명상 5분만이라도 꼭 하세요. 이 루틴을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잠이 깊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걸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혈압을 재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6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습관과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식생활, 운동, 아침 저녁 루틴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상생활 전반에서 고혈압을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지켜야 할 습관 1. 규칙적인 혈압 측정. 가장 중요한 습관은 규칙적인 혈압 측정입니다. 혈압은 매일 재야 합니다. 병원 갈 때만 재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집에서 측정하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병원에 가면 긴장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백의 고혈압 현상도 있거든요. 올바른 측정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측정 시간부터 정하세요. 아침은 기상 후 1시간 이내, 약을 먹기 전에 재세요. 저녁은 잠들기 전에 재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비교가 됩니다. 측정 방법입니다. 먼저 5분 정도 편안히 앉아서 안정을 취하세요. 바로 재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팔은 심장 높이에 위치시키세요. 팔을 아래로 내리거나 위로 올리면 측정값이 달라집니다. 측정 전 30분 동안은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꼭 기록하세요. 수첩에 적으시든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시든 날짜와 시간, 혈압 수치를 기록하세요. 병원 갈 때 이 기록을 가져가시면 의사 선생님께서 훨씬 정확한 진단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혈압의 가장 큰 적입니다.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순식간에 20에서 30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명상이나 요가를 하세요. 하루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까 배운 478호흡법을 낮에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둘째,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세요.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뭐든 좋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셋째,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세요. 친구를 만나고 동호회 활동을 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면 우울해지고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넷째, 충분히 주무세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올립니다. 다섯째, 웃으세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시거나 유쾌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웃음은 최고의 혈압 강화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15분 웃으면 혈압이 평균 5 정도 수치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금연과 절주. 담배는 즉시 끊으셔야 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순간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고혈압을 악화시킵니다. 몇십 년 피웠는데 지금 끊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달라집니다. 금연 후 20분만 지나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2주에서 3개월이 지나면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1년이 지나면 심장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금연하세요. 술은 적당량은 괜찮습니다. 하루 한 잔 정도의 적당한 음주는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중요합니다. 남성은 하루 2잔 이하, 여성은 하루 1잔 이하입니다. 여기서 한 잔이란 소주 한 잔, 맥주 한 캔, 와인 한 잔 정도를 말합니다. 이 이상 드시면 오히려 혈압을 올립니다.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중 5kg을 감량하면 혈압이 5에서 20까지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건 혈압약 한두 알의 효과와 맞먹습니다. 정상 체중을 유지하세요. BMI 지수로 18.5에서 24.9가 정상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을 조심하세요. 허리 둘레가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를 넘으면 위험합니다. 배가 나오셨다면 오늘부터 식사량을 조금씩 줄이고 걷기를 시작하세요. 위험 신호, 즉시 병원 가야 할 때.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에 전화하거나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1분 1초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평소와 다른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온다면 뇌출혈을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심근경색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호흡곤란.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다면 심부전이나 폐부종을 의심해야 합니다. 넷째,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저리다면 뇌졸중의 신호입니다. 다섯째, 말이 어눌해지거나 시야에 이상이 생긴다면 역시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여섯째, 심한 어지러움과 구토가 함께 온다면 위험합니다.
일곱째, 혈압이 180에 120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고혈압 응급 상황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조금 있다 나아지겠지 하고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바로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혈압약을 처방하셨다면 반드시 규칙적으로 복용하셔야 합니다. 혈압이 내려갔으니까 약을 끊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혈압이 내려간 건 약 덕분입니다. 약을 임의로 끊으면 리바운드 현상이 일어나서 오히려 혈압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약 복용 주의 사항입니다. 첫째,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약을 끊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둘째, 약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처방받으세요. 약이 떨어져서 며칠 안 먹는 것도 위험합니다. 셋째, 부작용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혈압약 종류가 많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넷째, 여행 갈 때도 꼭 챙기세요. 약을 깜빡하고 안 가져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약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체중을 줄이고 운동하고 식습관을 바꾸고 나서 약을 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희망을 가지세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내용을 들으셨죠? 혹시 어렵거나 복잡하다고 느껴지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그동안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식생활입니다. 나트륨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 통곡물을 늘리세요. 둘째, 운동입니다. 주 5일 하루 30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아침 루틴입니다. 천천히 일어나고 혈전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하세요. 넷째, 저녁 루틴입니다. 족욕 발 마사지, 호흡 명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다섯째, 생활 습관입니다. 규칙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혈압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하신다면 3개월 후, 6개월 후에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혈압 수치가 내려가는 것도 보시게 될 거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도 느끼실 거예요. 잠도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질 겁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건강한 노후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꼭 메모해 두시고 가족들과도 나누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나 이웃 어르신들께 꼭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